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불의타 대출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타격을 입는 대출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반 건축물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 같습니다. 낙찰가는 50%대에 받아갔는데 굉장히 싸게 받아갔는데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층입니다. 3층. 이게 이 사진을 보시면 주택으로 보이는데 대장을 떼 보시면 여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으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관은 주택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대장을 보면 사무실인 경우가 아니면 상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요건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금 내는 대출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전세를 줄 때 전세자금 대출도 힘들어서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낙찰가가 한 50%대에 받아간 것입니다. 외관만 보고 입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시면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2층에 204호 구분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낙찰받고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지권은 다 있고 면적도 26평이고 면적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은 소외 205, 206, 207 각 구분 홀을 하나로 합체하여 지금 마사지 영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부상과 같이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5, 206, 207호를 같이 쓰는데 경매가 나온 거는 204호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04, 203, 205, 6, 7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205, 206, 207이 전체가 다 경매가 나왔다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그중 한 개 호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판례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구분상 독립성이 없으면 어떤 그 소유권 취득에 관련해서 약간 쟁점이 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숙박시설로 나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숙박시설로 보이는데 여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층이 객실 7개고 3층이 객실 6개, 4층 객실 4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부상, 그러니까 결국 대장을 보면 다가구 주택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지금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숙박시설로 사용을 하려면 소방 관련된 요건이 더 엄격하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이 건도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외관은 숙박시설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은 다가구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잔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 건은 간신히 지금 입찰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 넘죠. 1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몰수당할 뻔했으나 간신히 지금 돌려받은 꼴입니다. 경매가 취하되었으니까 외관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가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상가인데 여기 지금 낙찰은 뭐 75%의 낙찰이 됐고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8억이나 신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유치권 신고가 8억이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을 살펴보시면 여기 점유자가 임차인이 상당 기간 점유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유치권이 진성이 아니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유치권 신고 자체가 있으면 대출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출을 내고 잔금을 치러야 유치권자와 허위 유치권자와 전쟁을 치를 것인데 잔금 자체를 못 치르게 되면 입찰 보증금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쉬운 유치권인데도 잔금을 못 내면 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은 어떤 그 유치권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 검토를 해준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에스크로를 해주면서 그 비용을 납부하면서 대출을 일으켰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쉽다 하더라도 잔금을 못 내면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건은 보시면 전입니다. 전. 근데 여기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하고 있는 흔적이 명백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유치권 신고가 있었고요. 이 건도 보면 낙찰이 되고 잔금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 건은 유치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출이 안 나온다면 첫 번째 방법은 탈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매각 불허가를 받거나 경매 자체를 취하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경매 진행 요 취하나 취소는 경매 자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고 불허가가 나면 다시 경매가 시작되므로 그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요건 같은 경우는 여기 취하가 이루어졌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작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탈출을 못한다 그러면 우회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인수라는 방법과 채권을 양도하고 상계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다 지금 설명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면 경매 신청 들어온 그 채권자의 그 저당권을 그냥 그대로 인수하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면 대출을 일으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또 다른 방법으로는 채권을 양도받고 매각 허가 결정 전에 상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꼭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게 만약에 예상과 달리 흘러갈 때에는 어떻게든 탈출하는 방법이라든지 해결을 해서 내 돈을 잃지 않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몸에 좋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